마스크 좀 쓰라고 해도 끝끝내 안 쓰다가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불과 며칠 안에 바로 백악관으로 퇴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백악관 측의 설명과는 달리 투여되는 약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의 상태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74세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게다가 몸무게가 119kg으로 알려져 있는 고도 비만인데 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70대 연령만 보더라도요, 네, 미국에서의 사망률은 4.5% 정도 잡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7% 되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비만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위험군 중에서도 좀 아주 고위험군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가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서 황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이번 이틀 만에 외출 또 사흘 만에 퇴원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일단 좀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일단은 코로나19로 이제 입원하셨던 70대 어르신들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예. 되게 폐렴까지 발생하게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치료했어도 너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 네. 문제는 아직 전염력이 있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예, 아직 예. 증상 발현해서 일주일을 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음. 이제 백악관 돌아가시게 되면 백악관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식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예. 근데 교수님 연결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시거든요. 네. 양금숙님 같은 경우에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치료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사실 그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당국이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은, 그러니까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안전성도 그렇고요. 이런 약을 주사 맞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투약한 게 복합 항체 치료제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치료제 투약한 것만 얘기 들으면 항체 치료제하고 혈장 치료제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게 카필 치료제를 하나 썼고요. 이제 임상 네. 연구 진행 중인 약이고요. 아,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허가가 된 약인데 썼고 네. 또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중증 환자에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됐던 스테로이드 계열인 덱사메타존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백신하고 조금 달라서요. 네. 임상 연구가 한 1단계나 2단계가 진행이 됐을 때, 또 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다 보니까, 네. 조금 이거를 이제 뭐 호일적인 뭐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음, 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안 쓰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네. 측면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음. 일단 또 이제 아마도 압박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이란 좋은 약은 다 끌어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지금 교수님 말씀 중에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이 덱사메타손이 중증 환자에게만 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덱사메타손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증상, 상태 위중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뉴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 살짝 있었었다 그러고 예,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사실 그 정도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는 기준 중에서는 중증이라고 판정하는 수준이에요. 아,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예. 정도였으면 폐렴이 동반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치료에서 효과적이었던 렘데시비어도 썼고 덱사메타존도 같이 쓴 걸 봐서는 이제 네. 폐렴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아하. 또한 이제 빨리 호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썼던 게 네. 아닌가라고 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복합 항체 치료제, 렘데시비어, 스테로이드제까지 덱사메타손. 이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 게 9011님도 그렇고요. 그런 약들은 막 섞어 써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 가면 늘 주의받는 게 뭐 약 남용하지 마라, 섞어 쓰지 마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거 괜찮은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게
코로나 치료제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네. 중증이라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을 만한 약을 다 써보기는 해요. 사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중증폐렴 환자에서는 렘데시비어랑 덱사메타존 같이 쓰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항체 치료제나 이런 건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임상 초기 단계여서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걸어서 다닐 정도의 사람인데 이렇게 다 썼다. 이런 거는 보통 의사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제 말 중에 VIP 신드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VIP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약 저런 약 다 한번 써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도 또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VIP 신드롬이란 게 VIP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너무 과잉된 투약을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이래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에 말하는 그런 용어 아닙니까? 사실 그런 측면들도 있기는 있죠. 또 거꾸로 말하면요. 또 예. 박탈감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한 약들 같은 경우는 정말 최첨단의 그런 약물들이고 그리고 정말 이제 아직까지 많은 사람한테 사용이 허가된 약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중증 환자 중에서는 원해도 아직 투여 못 받고 있는 분도 사실 있는 약제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또 VIP 신드롬의 한 이제 단면으로 또 저희가 의사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일반인 환자라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이제 고급 좋은 약제들이 마구 이렇게 복합 처방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군요. 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소식은 차후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좀 짚어보겠고요. 국내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2건 보고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어떤 질병이고 증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이제 말 맞다나 이제 코로나 감염 이후에 면역계에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초래되면서 특히 아이들 상에서 여러 기관, 그러니까 여러 장기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피부에 침범하기도 하고 콩팥에 침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질환은 소아에서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가와사키병이랑 이제 드러나는 양상은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새로운 질환이고 다기관 면역 증후군 환자들이 우리나라도 뭐 처음인 상황이니까 외국에서 꽤 보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딱 정립되어 있는 치료 방법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부 극심하게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까지 진행한 사례가 외국에서 보고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영역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번에 발생했던 10대나 20대 청소년 청년에게 나타난 사이카토인 폭풍과는 또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사이토카인 폭풍은 이제 초기에 감염됐을 때 극심한 면역 반응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이제 전신장기에 손상이 생기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이제 일단 감염이 됐다가 뭐 약간 이제 회복기 상태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다시 재약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앓고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란된 면역이 그 면역 체계가 다시 침범해서, 그러니까 뭐 사이토카인이 침범하는 것도 면역 체계가 침범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급성기 반응이고 이거는 약간 좀 지연성 반응으로 생기는 2차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 정부에서는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다음 주 이후 등교 수업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등교 수업 괜찮은가요? 일단 이제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 일부 취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습 능력에 상당히 영향을 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등교 수업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발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등교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면 일단은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봐야 되니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또 유치원생들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일단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할 방법들을 고려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그 저학년들 어린 학생들에게 문제도 있지만 이게 온라인 수업이 오래 지속되면서 학력 격차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등교 수업이 필요해는 보이는데 아직 뭐 코로나19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혹시 학교에서 조금 지켜야 할 이런 중요한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인 수칙들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학교 내에서 특히 학급 내에서의 그런 이제 밀집도나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강구해야 돼서요. 그래서 뭐 오전반, 오후반 얘기도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아, 또한 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칸막이나 이런 것들도 식사 시간에 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 가지고는 만약에 등교 수업이 확대되게 되면 교사들이나 보건교사의 업무 과정이 너무 상당하게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력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그런 업무 로딩을 완화시켜줘야 학교 내에서의 방역 상황들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네. 거리두기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자영업자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당히 그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계속 엿새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네. 75명이고요. 이런 네. 상태인데 혹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내일 좀 생활방역위원회도 열린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추석 이후에 상황이 안정권인지 아니면 더 악화될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내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조금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좀 추석 연휴 중간이랑 이후에 이미 뭐 군대라든지 네. 또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지인들 모임이나 여러 군대에서 집단 발병해서 일어나는 걸 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집단 발병의 추이들을 보고 나서 완화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예, 그렇고 또 이번 네. 주말에 또 이제 연휴 시작되잖아요. 한글날 연휴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